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기사 자격증 중에는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 설비기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자, 기계설비법에 의하면 건축물 내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 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자격기본법 등과 함께 이제 기계설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1년 2월 2일 날 공지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들이 있죠. 모든 자격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서 기계설비 기술자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책임, 그리고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산업기사 이상 취득을 하고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선임될 수가 있고요.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일단 기능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 용접, 소음, 진동 기술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술사를 취득하면 바로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장 자격증으로는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 재관, 용접 자격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 대부분 아마 기사에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사 쪽에 관심을 갖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니스, 용접, 소음, 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자격증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바로 초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그러면은 일반 기계기사라든가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건축과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건축설비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나 건축 쪽에 어떤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경력을 쌓다 그러면 공조냉동 기계기사, 이런 건축설비나 공조냉동 기계기사 이런 자격증들이 적당할 수가 있고요. 기계를 전공한 친구들도 공조냉동 기계기사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그 계산 문제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공학용 계산기 활용하는 게 나는 어렵다. 이런 분들은 설비보전 기사를 취득하기를 강력히 좀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카트로니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자격증이 없어졌고, 과거에 메카트로니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로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기사, 나는 뭐 이론 공부하는데 계산 문제들 많이 풀기 힘들고 이런 분들 나는 작업에 좀 잘할 수 있다. 용접이라든가 설비보존 2차 실기시험도 이제 작업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 진동 이런 것들, 에너지 관리나 공조냉동기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일단 역학적인 과목에서 공조냉동 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아울러 이제 전기 관련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력학이나 유체역학 이런 쪽에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뭐 암기 과목에 해당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2차 공조내부 기기기사 같은 경우 2차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계산형 문제가 됩니다. 건설기계 설비도 그렇고 일반 기계도 이제 50%는 필답형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건축 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설비 보전이라든가 용접 이런 것들은 작업형 쪽에 가깝고, 에너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계산 능력과 아울러서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암기해야지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건물에는 태양광 판넬들이 다 깔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자격증도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공화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설비라든가 일반 기계 기사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를 당연히 먼저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공학 출신들이라면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우선 적극적으로, 그 다음이 공중냉도 기계 기사 이런 것들. 나는 이제 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 그리고 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잊어버렸고 약하다, 이런 분들은 설비 보존 기사 이런 것들을 강력히 좀 권해 봅니다. 나는 작업형도 좀 그래. 그리고 뭐 계산 문제도 좀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에너지 관리 기사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산업기사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 바로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이제 선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될 것이고요. 또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 설비, 공조냉동 기계가 있고요. 생산자동화, 황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기능사로는 전산응용 기기제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런 이제 기능사 자격증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기사 쪽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자격증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어떤 쪽인지, 기계 설비, 오리지널 기계 설비나 플랜트 설비 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건설기계 설비 기사가 좋습니다. 발전 설비 쪽에 좀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나는 이제 설비 보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생산 업무와 관련된 기계 설비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설비 보전이 좋고요. 냉난방 쪽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공조냉동 기계 기사나 에너지 관리 기사 이런 것들이 적당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기준을 좀 보면요,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 고급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술사 취득하면 바로 특급입니다. 특급이고, 기능장 갖고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 그리고 기사도 10년 이상, 산업기사는 1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급은 기능장 갖고 있는 분들은 7년 이상의 경력, 기사 갖고 있는 분들은 7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갖고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급 책임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은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중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급은 기능장을 취득하거나 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초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선임될 수가 있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취득하자마자 또는 기능사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계설비 기술자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특급 책임기계 유지설비관리자 선임 1명 필요하고요. 보조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1명이 필요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공장이죠. 발전시설 건축물,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운수시설, 창고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등 많은 이제 시설들이 있죠. 용도별 이런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그리고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이 한 명씩 이렇게 필요하고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리고 연면적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이렇게 그리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중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선임 안 해도 되네요. 그리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했다.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럼 초급 책임기계 유지설비 관리자에 해당이 되니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이제 시설들의 책임관리자에 선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을 선임 주는 조건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다라고 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들을 얘기하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150세대 이상 중에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3000세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그리고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이렇게 그리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고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이 선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서 뭐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라든가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첩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비슷한 것들 높이 8m를 넘는 고가 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그리고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요런 쪽에 기계 설비들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기계 설비들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책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 책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또는 보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한 명 해야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들에 바로 이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들이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이 있으면 크든 작든 간에 뭐 작은 거는 이제 예외 대상이 있겠죠. 그 내에 기계 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계 설비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기계 설비의 안전성을 보장을 해놔라 이런 얘기죠. 기계 설비 오류로 인해서 또 관리의 부실에 의해서 인적 사고가 나는 것, 물적 사고가 나는 것들을 방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합니다. 좀 늦게 제정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자격증이 취득이 필요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취득하는 걸 한번 권해 봅니다. 특히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취득하는 거를 한번 이제 권해 보는 것이죠. 일반 기계 기사의 필기 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기계재료 및 제작, 구조해석, 연료체 해석 해서 각 과목당 20문제씩 80문제 2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요. 건설기 설비 기사는 재료역학, 기계연력학, 기계유체역학, 유압기계 및 유체기계, 건설기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 해서 5과목 20문제씩 해서 100문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일반 기계 기사 복합형입니다.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 작업형은 CAD입니다. 이렇게 해서 50점 50점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설비 기사는 필답형으로 건설기계 설비 설계 실무해서 기계 요소 설계라든가 공정관리, 건설기계 배관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계 요소 설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 필답형입니다. 100점 만점에 필답형으로 해서 보는데 나는 뭐 작업형이 좀 들어가는 거를 좀 공부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공부하는 거고 나는 좀 CAD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기계 도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면서 CAD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작업형 선택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 기사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계 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덕성기술학원에서 이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서울덕성기술학원에서는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으로서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그리고 설비보전기사 등등을 현강과 인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조냉동 기계기사나 에너지관리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자격증들도 향후에 이제 인강이라든가 현강에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